안녕하세요. 엉클즈의 주간 경제 뉴스. 자, 경제 뉴스 중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말씀드리는데, 이번 주에는 그 금융시장과 그 다음에 가계금융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로금리에 갈 곳 잃은 돈 1100조 빠르게 불어난다.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. 생각해 볼 게 많은 건데요. 갈 곳 없는 시동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있다. 신종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저금리 여파 묶여가지고 막대한 자금이 풀려났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이 0% 시대의 그 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1100조 원을 넘어선 부동자금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니까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가 단기 부동자금 규모를 머니마켓 펀드, 현금 요구불 예금, 보통 예금, 저축 예금 말하는 거죠. 그 다음에 MMF, CMA, 양도성 예금 지정 CD, 그 다음에 환매부 채권, RP,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44조 원 이렇게 해서 1148조 원이 지난 1일 기준으로 부동자금으로 계산이 됐는데,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89조하고 비교하면 석 달 사이에 60조 원가량이 증가했으니까 엄청난 증가입니다. 부동자금은 투자처를 기다리는 일종의 대기성 자금. 제가 원포인트 코칭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쌓이는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0.5포인트 지난 3월 달에 인하됐는데, 지난달에도 또 0.75%에서 0.25%로 내려가지고 지금 기준금리가 0.5%거든요. 이것도 국채 매입,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대대적인 국채 매입을 하게 된다면 유동성 공급이 더 되고 그 부동자금이 더 늘어난다는 것. 코스피 2000을 회복한 주식시장으로 지난번 동학개미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한계가 있겠죠. 어느 날 갑자기 투자시장에 이 많은 돈이 흘러갈 수는 없고, 부동산 시장도 한동안 관망 모드니까 부동자금은 계속 부동자금으로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중 부동자금. 혹시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부동자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될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서, 부동이란 말은 부동자세, 차렷, 자세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에 부동이 아니고 떠다닌다, 부유생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떠다닌다라는 말하고 움직일 동자를 써서 떠다니면서 움직이는 그런 돈들을 말하는 것이 부동자금입니다. 부동자금에 대한 이해를 알고 계신 것하고 좀 부동이라는 말을 다른 한자어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. 대기성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유동성이 큰 자금입니다. 오늘 당장 내가 출금해도 손해가 전혀 없는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수익성하고는 거리가 멀죠. 보통 예금, MMF, CMA 이거 0%대, 1%대 초반 이런 것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. 원금 보장은 확실하지만 낮은 이자, 수익성은 꽝! 이게 이제 부동자금의 특성이죠. 대신 안전성이 있는 유동성 자금입니다. 이렇게 부동자금이 증가한다는 말은 수익성을 못 잡고 방황하는 돈들이 이거죠. 어디 좋은 데 없나? 그런데 좀 아직까지는 좀 망설여지는 그런 대기성 자금, 그런 방황하는 돈? 좀 말에 그런 꼬리를 붙이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, 주식시장도 못 가고 부동산 시장도 못 가고 규제나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겠죠. 그리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. 이 부동자금이 많으면 정부에서 정책을 펼 때 좀 많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. 이런 정책을 펴면 그쪽으로 돈이 막 몰리면 한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도 하죠. 나중에 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가계금융 뉴스. 신용대출금리 1% 시대라는데 나는 왜 4%인가? 어떤 두 사람의 같이 입사한 신입사원 두 사람의 그 신용대출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1%대인데 어떤 사람은 4%대, 적어도 2%대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, 이걸 좀 살펴보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. 기준금리 0.5%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중은행이 신용대출, 담보대출이 아니고요, 신용대출, 그 사람의 직업, 그 다음에 수입, 그동안까지의 금융 어떤 이력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주는 신용대출 금리가 연 1%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난 5일 기준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농협에서는 직장인 대출 최저금리가 1.65%, 그 다음에 2억 원 대출 한도인 신한은행의 직장인 대출 S는 1.68, 우리은행의 직장인 대출은
최저 대출금리가 연 1.7%, 1%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금리인데 또 어떤 사람은 3%, 4%? 아니 뭐 신용대출 못 받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죠. 7%, 8%, 10% 넘어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그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개인의 신용 등급을 기반으로 그렇게 신용대출을 해주는데 신용급이 낮으면 대출금리도 높아지고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든다. 뭐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 처음 직장인은 한 5, 6등급부터 시작하거든요. 신용등급이 이제 10단계가 있는데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데 올라가기 위한 방법들을 몇 가지 예시를 들었네요.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꾸준하게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라. 예를 들면 급여이체, 공과금, 카드 대금, 뭐 자동이체, 친구한테 보낼 때 송금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신용등급을 유리하게 만들어라. 그 신용카드들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신용등급에 도움이 되지만 50% 범주 내에서,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 한도가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나 80만 원, 뭐 60만 원 이 50% 이내에서 사용하고 잘 갚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. 현금 서비스, 리볼빙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. 대출을 쓰는 것도 소득 대비 적정 대출을 뭐 담보대출 같은 것도 쓰고 신용대출도 써서 잘 갚아나가고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. 대출 한도 소진율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맥시멈까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다 받으면 안 되고 한 3천만 원, 2천만 원 범주 내에서 관리하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. 그 다음에 대출을 갚을 거라면 오래된 대출부터 갚아라. 대출을 오래 갖고 있으면 신용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. 신용등급을 빠르게 올리려면 신용평가 가점 제도를 활용해서 통신비, 수도비, 공공요금 6개월 이상 납부 실적을 보이는 것, 이러면 한 5에서 17점 가점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체크카드 30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것도 좋고,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그렇게 사용하면 4점에서 40점 정도 가점이 주고, 학자금 대출을 혹시 대학 다닐 때 받으신 분이 있으면 연체 없이 꾸준히 갚기만 해도 최소 5점에서 45점의 가점을 받는다. 뭐 이렇게 신용 등급을 잘 관리하는 팁을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. 신용대출은 신용관리의 중요성,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연들, 자본주의는 신용이 가장 기본인 재산입니다. 1등급에서 10등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토스나 그런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내 신용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언제든지 자유롭게 내 신용 등급은 뭐 그런 메뉴를 선택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. 직장인 대출 시 금리하고 금액, 뭐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신용 관리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요. 주거래은행으로 뭐 급여이체, 신용카드, 대출 상환, 신용평가 가점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금융회사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 신용 등급을 좀 많이 올려놓는 것. 예를 들면 뭐 1, 2등급이면 너무 좋고요. 전문직이 아니면 1, 2등급은 좀 어렵습니다. 뭐 그냥 보통 셀러리맨 직장인으로서 3, 4등급, 2, 3등급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뭐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신용 관리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엉클즈의 주간 뉴스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, 그 다음에 금융용어, 뉴스, 금융상품, 뭐 여러분들의 재무상담, 돈과 관련된 고민 아무거나 좋습니다. 댓글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엉클조가 쉽고 뭐 여러분들의 익명을 보장하는 조금 가감한 형태로 포장을 해가지고라도 설명드리는 것 약속드리겠습니다. 자, 사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오늘은 엉클조의 주간 경제 뉴스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만나 뵙습니다. 감사합니다.